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 양주의 대모산성에서 궁예의 나라였던 태봉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태봉의 연호가 적힌 목관인데요. 123자가 기록된 이 목관은 한반도에서 출토된 목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글자들이 새겨진 목관이라고 합니다. 궁예의 나라 태봉 관련한 첫 목관이자 정확한 연도와 연호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목관의 내용은 성의 큰 우물에 살고 있는 용에게 지낸 제사와 관련한 거랍니다. 시기적으로는 정기 3년, 즉 916년에 만들어진 목관인데요. 이 목관에는 독특하게 사람 그림도 등장합니다. 목관에선 26살의 무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무등이라는 사람은 문헌상에서는 전해지지 않은 우리 한국사의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죠. 아마 이 목관에 그려진 인물이 무등으로 보고 있고, 아직 무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자들은 경기도 양주의 호족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궁예의 나라 태봉은 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궁예의 나라를 후고구려로 알고 계실 텐데, 대체 태봉은 무엇이며 왜 경기도 양주에서 태봉의 목관이 나온 것일까요? 태봉의 역사 시작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통일신라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통일신라 말 각 지방에선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회 유지로 부상한 존재들이 나타나니 바로 호족입니다. 이들은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특정 지역에서 유지로 부상하였죠. 더 이상 신라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못하자 호족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부했고 백성은 호족에게 호응했습니다. 여기에 골품제의 한계의 불만을 품은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도 호족에 가담하며 호족에게 관료제적 고문 역할을 해주었죠. 호족의 확산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비록 호족의 크고 작은 세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신라에는 무수히 많은 호족들이 관리하였습니다. 통일신라 말 한반도의 재분열을 후삼국시대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하게는 강력해진 지방의 힘이 탄생시킨 호족들의 군웅할거 시대였습니다. 마치 중국의 삼국지와 비슷한 개념이죠. 가장 강력한 호족으로 부상해 신라 정부의 반기를 든 세력은 강원도 원주의 호족 겸 군벌이었던 양길이었습니다. 양길은 오늘날의 경기도와 충청도까지 세력을 확산하였으며 그의 영향력에 있던 성이 무려 10개에서 30개에 달했죠. 양길은 동해안 일대로 진출을 꽤 했는데 그때 그의 부정이었던 궁예를 강릉으로 보냈습니다. 궁예는 신라 왕실의 버려진 왕족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저 궁예는 자신이 신라 왕실의 버려진 왕족이라고 자칭했을 뿐이었고 증거가 없으니 당시에도 그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실제 궁예가 신라 왕족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이를 부정하는 쪽이 더 크고, 아무튼 궁예가 신라 왕실 출신이라는 게 정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의 출생 설화와 관련해서는 신라 왕실에서 그가 태어난 날이 불길하다며 이 왕실에서 가난하게 했던 궁예를 버리려고 했는데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했던 유모가 아이를 던졌고 그때 나뭇가지에 눈을 다쳐 평생 애꾸눈으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궁예가 신라 왕족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궁예가 고아로 자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고아였던 궁예는 어린 시절 절로 출가했으나 야심이 남달랐던 궁예는 절에서 나와 경기도 안성의 호족이었던 기헌에게 의탁했죠. 하지만 막상 기헌이 궁예를 중용하지 않자 기헌을 떠나 강원도 원주의 양길에게로 갔답니다. 강원도 원주를 기반으로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강력한 실세였던 양길은 궁예를 크게 환대해주며 세력을 더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동해안 진출까지 꿈꾸었던 양길은 궁예를 강릉으로 보내 동해안 일대를 점령하도록 했던 거죠. 궁예는 양길의 지시로 강릉을 제패했으나 정작 강릉을 차지한 뒤 궁예는 양길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궁예는 양길의 세력과 싸우고 타지방의 호족을 포섭하며 세력을 팽창시켰습니다. 동해안에서 나온 궁예는 황해도 서해안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신진호족으로 성장했죠. 황해도 일대를 패서지역이라고도 불렀는데 패서지역의 호족이 대거 궁예에게 합류하여 궁예의 세력 확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패서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송악으로 오늘날 북한의 개성이랍니다. 궁예는 패서 호족의 지원을 받고자 일부러 송악에 근거지를 둘 정도였죠. 송악 호족의 대표적인 집안이 바로 왕건의 집안이었고요. 왕건의 집안은 황해도 송악에서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며 성장한 호족 집안이었습니다. 해상무역에 종사했던 집안답게 왕건은 선박과 항해에 대한 지식이 해박할 뿐더러 수전이 가능한 독자적인 병력도 보유하고 있었죠. 왕건의 집안은 송악의 대호족이었던 만큼 패서호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예는 수군력을 포함해 부족한 군사력을 보완해줄 파트너로 송악의 대호족인 왕건 집안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왕건은 아버지와 함께 궁예의 세력으로 들어갔고 젊은 왕건은 궁예 세력의 군부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패서 호족을 끌어들인 궁예는 양길에게 적극적인 공세로 밀어붙였고 899년 경기도 안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비뇌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양길의 세력을 대파했습니다. 이로써 궁예는 경기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떨쳤고 신라의 중북부를 아우르는 패자로 거듭났죠. 궁예가
궁예가 맨 처음 모셨다는 기원의 후일담은 전해지는 바가 없지만 궁예와 양길의 마지막 전투였던 비내성이 경기도 안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양길의 세력에게 통합됐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900년 전라도의 대호족이었던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했습니다. 견훤이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면서 당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력을 확산시키는 호족이야 많았지만 국가를 선포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자 이에 질세랴 이미 양길의 세력까지 토벌하고 포섭한 궁예는 901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역시 국가를 선포하니 바로 후고구려였습니다. 태봉의 목간이 확인된 경기도 양주도, 그러니까 궁예의 지배권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간의 궁예 생애를 보자면 고구려와 딱히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궁예가 왜 느닷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였을까요? 바로 패서호족을 의식해서였습니다. 궁예는 몰라도 패서호족들은 그들이 옛 고구려 지배층의 후손이라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습니다. 궁예에게 패서호족의 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그들을 의식해서 수도도 패서호족의 중심지인 송악에 잡았고 국가명도 고구려를 택했던 거죠. 이후 궁예의 후고구려와 견훤의 후백제가 전쟁을 벌이며 충돌합니다. 이때 왕관이 황해바다를 돌아서 전라남도 해안에 상륙해 전라도 나주에서 후백제의 아래를 공격하며 큰 공을 세우고 있었죠. 궁예는 제위 후반기로 갈수록 학정을 일삼는 폭군으로 변모했습니다. 고려사에는 말년의 궁예를 가리켜 이르기를 집권 후반기에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자칭했으며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뚫어본다고 주장하고 법봉을 사용하여 신하들을 때려 죽이는 등 광기를 일으켰다고 하고 있죠. 궁예가 이렇게 변모한 시발점은 왕권 강화 때문이었습니다. 궁예는 지나치게 패소호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언제까지 패소호족에 의존할 수가 없었고 지나치게 커질 패소호족을 경계하며 궁예는 왕권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궁예는 패소호족의 고구려 계승 의식을 이제는 부정하고자 수도를 강원도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도 마진을 거쳐 911년 태봉으로 바꾸었습니다. 공포 정치로 왕권 강화를 도모하기로 한 겁니다. 궁예가 공포 정치의 이념으로 선택했던 무기가 불교라는 종교였습니다. 궁예가 바꾼 국가명 마진과 태봉 모두 불교 용어로 해석하고 있죠. 궁예가 불교계를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작 불교계에서는 궁예의 공포 정치에 학을 듣습니다. 궁예는 대외적으로도 평판을 잃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신라의 지배층들이 다수 태봉으로 망명을 신청했는데 신라를 극도로 싫어했던 궁예는 태봉으로 유입해오는 신라인을 족족 체포하여 처형하였죠. 궁예의 사람 죽이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궁예의 왕권 강화에 찬동하지 않는다면 역모로 몰아갔고 이 왕비였던 강씨가 궁예를 말리자 궁예는 네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관심법을 봐서 다 알고 있다라며 왕비와 두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왕비 강씨는 황해도 신천의 호족 집안, 즉 패서호족이었고요. 이 궁예도 정치적 측근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궁예는 청주 지역의 호족을 육성했습니다. 왜 청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궁예는 청주 지역의 백성 천호를 수도였던 철원으로 이주시켰고 청주 호족들을 중앙요직에 임명했죠. 궁예는 강도 높은 왕권 강화책으로 인해 정치적 통합에 실패했고 불교를 잘못 사용한다며 불교계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불만을 품은 패소호족들은 왕권 중심으로 모여 918년 왕건은 궁예를 내쫓았습니다. 왕건은 태봉이 궁성에서 즉위실을 가졌고 다시 수도를 송악으로 옮기고 국가명도 고구려, 즉 고려로 바꾸죠. 공식 역사서에서는 쫓겨난 궁예는 도주 중에 백성들로부터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궁예는 민심도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 철원의 향토사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궁예가 본인의 지지 세력과 끝까지 왕건과 항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전해지죠.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철원에서만큼은 철원을 한 국가의 수도로 삼아준 궁예를 나름 변호해주고 긍정적으로 기억하려 한다고 볼 수 있죠. 역시 역사란 전해지는 방식,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이토록 다채롭게 해석되는 법입니다. 태봉의 궁궐 터가 남아있습니다. 아마 발굴을 하면 더 많은 유적들이 출토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태봉의 궁궐터는 지금의 비무장지대 DMZ에 걸려 있어서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철원의 전망대에서는 멀찍이 볼 수는 있지만 이 누구도 왕성일 때를 관리할 수가 없어서 숲이 우거져 다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사 속 모든 국가들이 다 망했으니까 이 모든 국가들의 수도는 다 망국의 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봉의 궁성은 이제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하고 관리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니 운명의 심판인지 기구한 운명의 우연인지 알 수 없지만 태봉은 망국이라는 분위기가 유독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